중국이 거금을 들고 와서 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상대방 국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매우 다급해하면서 주변 국가에 돈까지 준다고 하며 애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상대방 국가에 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와 왜 중국이 곤란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뉴스들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중국과 관련된 전 세계의 관련 이슈들은 매일매일 많은 이들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경을 중국과 닿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는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라고 전해집니다. 홍콩의 S&P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인 중국 전력건설집단 파워차이나의 옌즈융 회장은 지난 26일 중국 수력발전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야루짱부강 수력발전소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수력발전소의 위치는 티벳으로 인도에 흐르는 강의 상류에 해당하여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야루짱부강은 길이 2,900km로 히말라야 기슭에서 발원해 티베트의 칭짱고원 지대를 흘러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쳐 벵골만으로 유입됩니다. 수량이 풍부해 중국은 오래전부터 야루짱부강의 수력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앞서 2014년에 짱무 지역에 야루짱부강 첫 번째 댐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옌 회장은 야루짱부강 하류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은 단순한 수력발전 계획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의 결합이라며 이는 중국의 수자원 안보와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국가안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루짱부강 하류 6천만 킬로와트 규모 수력을 활용하는 것은 핵심 전력 계획이고 인민의 후생을 위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 수력 개발이 국제협력과 생태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력 발전소가 지어지고 나면 중국과 남아시아 간 협력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타이밍이 안 좋은 것입니다. S&P는 중국이 현재 최소 11개의 수력 발전소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야루짱부강 수력 발전소는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유혈 충돌을 벌인 가운데 추진돼 인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인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피해를 준 상황이기도 합니다. 호주 인도 협력기구 IAIE의 라지브 란잔 차두베티 연구원은 브라마 푸트라 강은 대규모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수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러나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인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제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지역 간 다자간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총동원해 이웃 국가들에게 중국의 수력발전소 계획에 공동으로 맞서자고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력발전 소식 이야기가 들리자 관계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인도에서 중국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웃 국가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중국이 수력발전소를 세우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 중국이 티벳에 발전소를 세우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하류 지방에 위치하는 수많은 인도의 국민은 이로 인해 수자원 고갈 및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최근의 중국 움직임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결국 이것은 중국에게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거론된 중국이 주변국에 돈을 가져가라며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재 왜 등장하냐고 하냐면 현재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주변국에 판매하고 세계적으로 중국 코로나 백신이 공유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은 백신으로 취급을 못 받는 상황이 오자 중국 당국이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타진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주변국 반응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국이 백신을 받아야 하는 리스트에서 아예 중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인도 당국은 위와 같이 중국이 국경에 수력 발전소도 세우려고 하는 등 도저히 믿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된 결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저렴하면서 유통이 편한 대규모 백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는 제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의 보건당국도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 발표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를 확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화이자는 콜드체인 유통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고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화이자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말을 듣고 콜드체인 장비는 화이자에서 제공해 주겠다며 막 받아쳤습니다. 그 어디에도 중국 백신 언급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통이 쉬운 백신을 구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은 이미 7월 이전에 백신 개발을 완료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은 전혀 중국 백신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이 돈을 준다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줄 테니까 백신을 가져가서 맞으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중국이 일부 낙후 국가들을 상대로 백신 맞을 돈이 없다면 중국이 빌려주겠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 반면으로 보자면 중국이 그만큼 백신 공급을 하고자 하며 이번 일로 인해서 크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다이쉬 교수가 현재의 미중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 중에 중국이 미국에 이렇게 얻어맞는데 중국을 도와주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놀랐다라고 한 것과 그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그걸 믿고 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러시아 백신을, 러시아는 중국 백신을 서로 안 쓰겠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의 스푸트니크5 백신이 90%의 효과를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백신을 사달라고 했지만 전 세계에서는 러시아 백신을 쓸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서로 백신을 쓸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평소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법인데요. 중국 당국은 당장 이것을 서방 국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악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차는 논평에서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의 언론들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 불공정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중국 백신의 진척 상황을 추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미국과 서양 제약회사들의 진척 상황은 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의 만든 백신의 개발 상황은 중국 백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중국이 3상 임상시험에서 5개의 백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중국 백신도 서양 백신하고 별 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은 평가절하되어 있으며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은 서양 언론 등의 책임이 크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중국 백신이 부작용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임상에서 중국의 백신이 큰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긴 한데요.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백신에 치명적 부작용이 나와 임상이 멈췄다는 뉴스도 나오기는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백신이 큰 부작용도 없는데 백신으로 취급 못 받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은 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나라에서는 중국의 방역용품을 받았지만 방호복은 불량이었고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당장 위급한 코로나 초기에 방역물품으로 많은 나라들을 우롱했으니 훨씬 중요한 백신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진단키트는 너도 나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었고 한국의 IT 방역은 모든 나라가 따라서 배우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주변국의 한 행동을 중국 스스로 처절하게 곱씹어봐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중국 해변 지방에 온갖 오염물질을 쌓아뒀다가 한국 쪽으로 바람이 불면 태워서 보낸다는 말도 있고, 최근 중국은 지방에서 김치를 국제공인 ISO를 받으며 한국 정부가 굴욕을 당했다고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한국은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일본에서 한국은 공산화가 되어 중국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국인들 중에 중국 백신을 맞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건넨 사자성어 때문에 많은 이들은 놀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일의대수라는 말로 많은 언론에서는 협력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일의대수라고 한 것은 당장 센카쿠를 향해 중국군을 보낼 수 있다는 정도의 사의라는 뜻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왕이 부장은 일본 모테기 외무상 앞에서 센카쿠는 중국 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본을 뒤집어놨습니다. 물론 일의대수라는 말은 사이가 가까운 이웃으로 해석해야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지만 이 같은 루머와 같은 말이 생산된 것은 분명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은 자국의 백신이 전 세계에서 외면당하자 서방 언론이나 주변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립화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무역 전쟁 등 경제 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실제 군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비롯해 남중국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수기 노릇을 했던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죠. 대신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 측은 코로나 때문에 시 주석의 방문이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빈정이 상한 것이죠. 일본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과 더불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의 이슈에서도 미국의 편에 서자
방문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6년 만에 참석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세균전에 관여한 일본 부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붙은 것을 공개적으로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한국의 광복 75주년이자 일본의 패전 75주년입니다. 또한 중국은 항일전쟁 승전 75주년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 나오는 군대는 1942년 싱가포르에 만들어진 강추 9420 부대입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은 1942년 중국 남부 위난성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세균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중국인 20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9240 부대도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진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가도서관은 일본 세균전 자료실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세균전 자료실의 자료는 공익 용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널리 배포하라는 것이죠.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세균전과 생체 실험, 전쟁 포로와 평민 폭행 등 무려 10,0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니 그게 더 놀랍네요. 한국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공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료실은 역사 자료와 증거를 전시해 역사로 말하게 하고 역사적 자료로 대변하게 했다. 시 주석이 항일전쟁 승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6년 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14년 69주년 헌화식에 참석한 후 한동안 뜸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겠죠?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관련 특집 보도를 쏟아내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세균전 부대의 실체를 공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나선 것이죠. 방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 731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방크가 이를 위해서 제작한 포스터의 제목은 아시아판 아우슈비츠 731 부대에 대해 아시나요? 입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돌벽에 적혀 있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를 반복한다라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밀착 외교에 들어가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중국 입장은 더욱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새 총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는 스가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계승을 내세우며 똑같은 길을 걷겠다고 사실상 선포했습니다. 물론 스가 장관은 원래 친중파이자 친한파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한편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해상 주도권을 놓고 해양 전력 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격렬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무려 22일 동안 항공모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훈련의 의도는 항공모함 전력의 실전 능력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중국이 이번 훈련에 동원한 항공모함은 산둥함으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지난해 말 취역했지만 실제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22일간의 훈련으로 연말까지 실전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산둥함에는 젠15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현재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끄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훈련을 벌여왔습니다. 괌과 일본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연안에 접근하는 일도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군사활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구축함과 더불어 네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갑니다. 이르면 2021년에 시작합니다. 중국의 움직임에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일본은 5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해상 자위대 병력을 2,000명 이상 증원한다고 합니다. 첨단 무기를 앞세우게 되면 병력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늘렸죠? 이유는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육상형 이지스 모델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려다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력 증강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일본은 적기지 공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력들은 아마도 그런 계획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일본의 유력 언론은 증원된 해상 자위관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에 배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역시 3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항공모함 도입의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항모 전력이 한국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면 해군 작전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2030년대 초 배치를 구상 중인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입니다. F-35B 10여 대와 헬기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최소 2대의 항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또한 항모 운용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약 4만 명이 웃도는 해군 인원을 수천 명 이상 더 늘려야 한다는 증원론이 나옵니다. 해군 전투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 등의 한국 중요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주변국이 해군 증강에 나서는 이상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통해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